지난 이야기. 스쿠터를 타고 한국에서 출발하여 무사히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시모노스케에서 기타 규슈를 지나 후쿠오카에 도착하고 거기서 친구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캠핑장을 찾아갔지만 거절을 당하고 길에서 뮤지션도 만나면서 어느덧 여행 13일차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지 여행 13일차, 오늘도 날씨가 맑습니다. 호텔 밖을 보니까 일본의 기와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비가 올지도 몰라서 주차할 때 방수 커버를 씌워놨습니다. 짐을 다 싣고 우선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후쿠오카에 있는 비엔토스라는 호텔에 있습니다. 여기는 도스역 부근이고요. 도스역 앞에는 프레스포라는 쇼핑몰이 있었는데 그곳에 식당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10분도 안 되는 거리라서 그곳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내비를 설정하고 출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벚꽃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추웠는데 어느덧 따뜻한 꽃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쪽에 핀 벚꽃이 너무 아름다워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점심을 먹고 캠핑장을 찾아갈 건데요. 이번 영상은 일본에서 두 번째로 갔던 캠핑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캠핑장에서 무사히 잠을 잘 수 있을지 설레임과 걱정을 안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프레스포라는 쇼핑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나 살펴봤는데요. 자동차 자리에 같이 대도 되지만 혹시 이륜차 주차장이 따로 있는지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건물 입구에 자전거랑 스쿠터가 주차되어 있어서 저기에 같이 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무엇으로 사는가님이 댓글로 주위 관광할 때 바이크를 주차장에 세워두게 되는데 짐 분실 걱정이 된다고 짐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헬멧이랑 귀중품 가방인 크로스백만 챙기고 나머지는 스쿠터에 그대로 뒀습니다. 대신 짐들의 커버를 씌웠고 뒤에 나무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물건이 분실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점심은 쿠라스시라는 회전초밥집에서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초밥을 먹는 방법이 저렇게 초밥을 옆으로 눕혀서 잡은 다음에 생선에만 간장을 찍어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테이블 한쪽이 뚫려 있어서 다 먹은 접시를 자기가 세는 거였습니다. 마치 동전을 넣는 것 같았고 처음 보는 방식이라 신기했습니다. 위에 보면 화면에 숫자가 나왔습니다. 터치 기계고요. 저는 8접시를 먹었고 864엔이 나왔습니다. 저녁에 캠핑장에서 먹을 음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근처 마트에 왔습니다. 주차를 어디에다 할까 둘러보다가 이번에도 구석 그늘에다가 댔습니다. 어제처럼 캠핑장에서 잠을 못 잘 수도 있기 때문에 호텔에서 먹을 수도 있는 음식으로 골랐습니다. 48엔인 녹차 음료를 하나 사고 그리고 맥주를 골랐습니다. 가격은 두 개가 적혀 있는데요. 밑에 세금 포함된 가격으로 실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콩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숙취해소 음료도 하나 골랐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컵라면도 하나 사고 그리고 통조림도 하나 골랐고요. 건강을 생각해서 토마토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조리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닭꼬치처럼 보이는 게 80엔, 1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팔고 있어서 저거를 5개 샀습니다. 반가운 일본의 스쿠터를 만났습니다. 장을 보고 나서 캠핑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이 오후 2시 반 정도 됐고요. 오늘 갈 곳은 호신파크. 구글맵에서 검색하면 공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캠핑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캠핑을 한 사람들의 후기 사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치는 규슈 위쪽 지역에 있고요. 제가 있던 마트에서는 30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쿠고 쿠사노라는 역 부근에 있는 공원입니다. 지금이 2시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는 시간이 많아서 천천히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니까 차도 없고 운전하기 편했습니다. 그리고 집들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곳곳에 일본의 옛날 스타일 집들이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도심을 벗어나니까 기분도 여유롭고 가슴이 탁 트인 풍경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딱히 급한 것도 없어서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달렸습니다. 정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왼쪽에 편의점이 보여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쉬면서 커피도 한 잔 마셨습니다. 길은 강유의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다리를 건넌 다음에 지쿠고 강변을 달리게 됩니다. 다리를 건너고 강변길로 향했습니다. 이 강변길이 생각보다 풍경이 좋았습니다. 일본의 멋진 오토바이도 만나 인사도 나누고 강변길을 달렸습니다. 풍경이 너무 좋아서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중간에 좋은 장소가 나타나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제 스쿠터는 125cc 공랭식으로 1시간 달리고 10분 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경도 좋고 날씨도 좋아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스쿠터 여행이라는 게 달리는 중간중간 마음에 드는 장소에 멈춰서 구경하고 또 달리는 그런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지 비가 안 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드론도 날렸습니다. 제 스쿠터의 장점은 발받침에 앉을 수 있다는 건데요. 발받침에 앉아서 스쿠터도 쉬고 저도 쉬었습니다. 캠핑장 부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약간 시골에 온 느낌이 들었는데요. 오래돼 보이는 집들도 있고 길도 좁아졌습니다. 어느새 일본의 옛날 집들 보는 게 즐거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에 길이 있어서 한번 가보니 주차장 같은 공터가 나왔습니다. 다시 되돌아 나와서 이어서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옆으로 빠지는 길이 또 나왔는데 여기도 아까와 같은 공터였습니다. 드디어 공원을 만났습니다. 여기도 공원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공원이 있는지 좀 더 올라가 봤습니다. 산을 넘어가는 길이 나오는 게 아까 그 공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본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본 사진과 많이 달랐습니다. 사진은 캠핑장이었는데 여기는 일반 공원입니다. 일단 주차를 하고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붕이 있는 저 바닥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평한 바닥이 텐트 치기 딱 좋아 보였습니다. 내가 혹시 관리실이 아닌지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았습니다. 옆에는 화장실인 것 같았습니다. 불길하게도 바닥에 불 피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곳이 동네 청소년들이나 노숙자분들의 아지트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옆으로는 붉은 흔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좀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캠핑장 같은 곳에서 텐트를 쳤었는데 그 사진의 장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텐트를 쳐도 좋을 만한 평평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얼핏 둘러봐도 사진에서 보았던 캠핑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텐트를 쳐야 되나 고민했는데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 옆이라서 동네 분들께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고민을 하는 동안 공원을 찾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호텔에서 자야 되나 생각했습니다. 좀 더 둘러보다가 숨겨진 길을 발견했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후기 사진에서 보았던 캠핑장이 나왔습니다. 한쪽에 수도꼭지랑 바비큐 시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숨겨진 장소라 조금 불안했고 햇볕이 들지 않아서 음침한 분위기였습니다. 한쪽에는 알 수 없는 탑들이 있었는데 탑 뒤에는 더 음침해서 밤이 되면은 숲에서 무언가가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또 한쪽에는 반딧불 그림이 있었는데 마치 여기가 반딧불 서식지임을 알리는 표시 같았습니다. 불이 들어오면 반딧불이지만 불이 꺼지면 그냥 바퀴벌레로 보였습니다. 결국 캠핑장은 포기하고 올라올 때 보았던 공터에서 텐트를 치기로 했습니다. 공원을 나서는 길에는 턱이 있고 오른쪽으로 내리막길이었는데요. 아까 공원에 들어올 때 지나왔던 턱입니다. 여기를 느린 속도로 턱을 올라서서 우회전하다가 중심을 못 잡고 자빠졌습니다. 스쿠터를 구입하고 처음으로 넘어졌는데요. 오른쪽 브레이크 잡이가 휘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약속하자는 손가락처럼 생겨서 앞으로 넘어지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공원 밖 공터로 가서 주차를 했습니다. 텐트를 치려고 보니 공터 위로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여기 풍경이 의외로 좋았습니다. 스쿠터를 가리막 삼아 캠핑 의자를 펼쳐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길 기다리면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이 먼 타지에 이 낯선 곳에 혼자 있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 걸까? 가족들과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저런 생각이 떠다녔습니다. 해가 질 때쯤 텐트를 쳤습니다. 가급적 눈에 안 띄길 바랬는데 텐트 안에 조명을 켜자 엄청나게 눈에 띕니다. 카메라에 잘 담지는 못했지만 밖의 불빛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별도 보였습니다. 텐트로 들어와 누우니 세상 편했습니다. 그리고 밖은 어두워서 텐트 안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침낭을 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침낭은 얇은 거 2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혹시 몰라서 무기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13일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온 발자국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텐트 가까이 다가왔고 저는 깜짝 놀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자국은 텐트와 스쿠터 주위를 두려번거렸고 저는 어두운 텐트에 누워 한 손에 망치를 쥐었습니다. 다행히 발자국은 다시 멀리 떠났는데요. 혹시라도 또 다시 올까봐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는 또 너무 추워서 잠을 깼는데요. 한국에서 챙겨간 핫팩을 뜯어서 온몸에 붙였고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13일차 밤을 보냈습니다.